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세 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망가졌어요. 자, 이번 판에 쭉 하겠습니다. 봄이 온 듯하죠, 그렇죠? 구독자 여러분. 서울은 지금 좀 푸근해졌어요. 오늘 어저께까지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살짝 푸근해진 것 같아요. 3월 봄이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또 내일 엄청 추워질지 모르겠지만 좀 푸근해졌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또 날씨가 푸근해진 만큼 졸음운전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바쁘잖아, 그렇죠? 자, 오늘은 매출채권, 매출채권 중에 장기성 매출채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업의 주수입, 매출채권 관리, 시간이 생명이다. 좀, 좀 사적인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구독자 수를 좀 늘리고 싶은데 우리 후배가 내 유튜브는 재미가 없대. 삐졌어. 이렇게 강의 전달을 재밌게, 이게 특히 회계 강의다 보니까 재밌게 전달하는 방법, 또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고민입니다. 구독자 수를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제일 재밌게 할까? 뭐 이렇게 막 왁자지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선의 컨설팅 정보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해달라고 그래야 되나? 좀 알아주시고 구독자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자, 오늘은 장기성 매출채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못 받은 돈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제품을 내보냈는데 못 받았어.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1억 원을 빌려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멤버십 여러분한테 1억 원을 빌려줘. 그리고 3년 뒤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3년 뒤에 제가 1억 원만 받진 않겠죠. 그때 우리가 뭘 받아요? 이자를 받을 거잖아. 그쵸? 이자가 1억 원이라는 돈에 1억 원이 원가인 개념이에요. 제품으로 따지면 원가이고 금융 비용이 마진이야. 그쵸? 마진이야. 이거 쉽지. 그러면 역으로 이제 여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제품을 1억 원어치를 이건 준다는 거잖아. 거래처에 줬어. 공짜로 줬잖아. 일단 외상으로 준 거예요. 단 조건이 뭐예요? 받는 거지. 돈을 받기로 하고 준 거예요. 거래가 된 거지. 그래서 30일 뒤에 주세요. 뭐 60일 뒤에 주세요. 이렇게 해서 30일 뒤, 60일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 제품은 1억 원에 내가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게 뭐 8천만 원이 원가일 수도 있고 9천만 원이 원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마진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뒤에 받았어. 예를 들면 5년 뒤에 1억 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원가로 계산해 볼게요. 원가가 8천만 원이에요. 가정했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이어 5년 뒤에 1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과연 내가 2천만 원에 마진이 생기는 걸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8천만 원을 내가 4.6% 이자로 예금을 해놨더니 8천만 원을 4.6% 이거 계산하기 좀 복잡하니까 예를 들면 단위로 해봅시다. 단위로 8천만 원 곱하기 0.046은 368만 원 곱하기 5는 하면 1840만 원 거의 1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단위로 가도 8천만 원 단위로 5년을 놔뒀더니 거의 9,8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푼도 마진 없이 그냥
얼마? 40만 원? 60만 원? 60만 원 마진만 생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 관리, 매출 채권은 가능하면 이렇게 빨리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장기성 매출 채권은 결국은 뭐냐면 금융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 비용을 고려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거래처에다가 1억 원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1억 원 받을 건데 5년 뒤에 준다고 해서 이자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 관리. 결국은 철저한 수금, 외상 매출금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컨설팅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걸 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냥 이렇게 관리하라 이게 아니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대표님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3,700만 원씩 3,750만 원이 3년간 계속 있고 3,719만 5,930원이 3년간 있고 4,153만 원이 3년간 있어. 이걸 어디서 보느냐? 세무조정계산서를 보시면 돼요. 세무조정계산서를 보시면 계산서를 보시면 결산 뒤쪽으로 가시면 결산 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주요 계정에 대한 그 세부 항목들을 적어준 것을 첨부를 해 놓습니다. 거기에 외상 매출금을 보시고 3년간 가격 변동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장기성 매출 채권이거나 이런 식으로 3년간 변동이 없다면 말이 좋아서 장기성 매출 채권이지 사실은 못 받는 돈이야. 못 받는 돈. 혹은 뜻하지 않은 이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좀 크게 쓸게요. 가공 매출이고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될 확률도 생겨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한스 베이커리라는 곳에 납품을 했어. 그래서 돈을 받고 있는데 여기 거래 과정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1,000만 원이 저기 매출 채권이고 그 다음에는 뭐 2천만 원이고 2024년도에는 5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용 변동이 있어야 이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야. 3년 내내 동일 가격으로 묶여 있다면 이것은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거래가 끊겨서 돈을 못 받고 있거나 거래는 하고 있으나 이 돈을 못 받고 있거나 가공 매출이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컨설팅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 매출 채권을 왜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받아야 되는 어떤 당위성,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방법들. 받을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그냥 신용평가회사에 맡기면 잘 받아줘요. 생각보다 잘 받아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걸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건 예시 기업이에요. 이게 1억 6,200 정도, 이거 제 거래처인데 이 정도의 매출 채권을 다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 업체 그 거래처의 그 세무조정계산서를 보고 못 받은 돈을 다 합쳐 보니까 1억 6,200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세요. 1년 뒤에 받으면 사실상 1억 6,200에 1년 뒤에 5% 기준으로 현재 이자가 5% 기준이면 현재 가치가 얼마냐면 1억 5천이고 2년 뒤에는 1억 4천이고 3년 뒤에는 1억 3천이다. 즉, 요 700만 원, 1,500만 원, 2,200만 원씩 지금 사실은 금융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즉, 3년간 내가 돈을 못 받으면 사실은 받아서 활용했을 때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이윤, 마진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것들 못 받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여기에 사실은 운전자금, 현금 전환 회전에 이런 문제점들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어떤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대표님들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매출채권 빨리 받아, 빨리 받아야 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거래처에 3억 원을 넣지, 기계에 3억 원짜리를 납품을 하고
한 방에 3억 원을 못 주니 이것을 1억 원씩 3년에 나눠줄게 그러면 그럽시다 하고 3억 원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자 비용을 고려해서 받을 것이냐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차를 하나 사 5천만 원짜리 차를 하나 사서 이것을 3년에 나눠 받으면 5천만 원 다 합쳐서 그간 여러분들이 활부 비용을 다 낸 게 다 합쳐서 5천만 원이 아니잖아. 이자가 다 합산해서 뭐 6천만 원, 뭐 5,500만 원 이 금융 비용이 포함돼서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즉 내가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을 해.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비용을 회수하게 되면 반드시 금융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장기성 매출이에요. 자, 현재 가치 계산법 읽어보시고 금리는 시장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회계적 개념인데 그냥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행 이자는 고려해서라도 생각하는 습관을 대표님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지 내가 1억 원의 외상 매출금 손실이 아니고 금융비용 손실, 기회비용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출 채권의 수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에 대한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이건 향후에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못 받는 매출 채권은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매출 채권에 그 기업의 재무 상태표에 BS에 자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무수익 자산이거든. 이걸 가지고 어떤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총 자산 회전율 이런 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즉 기업 효율이 나빠집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번부터 재밌게 좀 해볼 거예요. 매출 채권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 자, 다음 장. 자, 사장님과 우리 예쁜 김 부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 빨리 바게트에 전화해서 수금 좀 받아. 자꾸 독촉해야 돈 줄 거 아니냐. 그러면 김 부장은 사장이 시키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 마음이야. 아씨 나한테 맨날 수금해라 그래. 지가 하지. 영업사원도 있는데 내가 뭐 수금사원이야 뭐야. 불만만 쌓일 수 있겠죠. 관리하는 대표님 입장에서 컨설팅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되냐면 수금 관리는 1차적으로는 영업사원이 한다. 2차는 수금을 받은 내용을 관리하잖아. 경리라고 할게. 우리 김 부장이 해야 돼.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해야 된다는 뭘 얘기해 줘야 돼. 업무 목록에 쉽게 얘기하면 업무 목록에 네 업무에는 수금 관리도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교육을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사장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영업사원이 받고 튀었어. 활활 날랐어.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사회에 나와서 처음 탄 차가 대우자동차의 라노스예요. 라노스. 물론 이제 운전 연습할 때 우리 매제가 내놓은 중고차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는데 내가 내 돈 주고 산 처음 차가 라노스야. 저는 그 후로 쭉 대우차만 탔어요. 이유는 간단해. 우리 삼촌이 대우자동차 지점장이셔서 딴 차 사면 죽어. 차도 맨날 좀 좋은 거 안 보내주고 맨날 깡통만 보내. 그냥 그때는 수동 깡통 아무런 옵션 없는 차. 근데 그게 2년이 돼서 제가 대우차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처음 영업할 때 좀 이제 잠깐 사적인 얘기. 처음 영업할 때 제가 대우차 지점에 가서 영업사원 대상으로 해서 상해보험 판매를 브리핑 영업을 좀 했거든요. 그때 그래도 차 영업하는 친구들이 뭐 좀 수입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뭐 1인당 거의 5만 원짜리 보험 영업을 하던 때인데 근데 거기에 사고가 하나 났어. 어떤 사고가 났냐면 이 친구가 보험료가 안 들어와요.
그 꼴랑 5만 원짜리 보험가입도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회사에서 존재가 사라졌어. 뭐냐면 고객들 돈 받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겨서 튄 거야. 횡령이지. 사기를 친 거지. 자, 대표님. 여러분들의 영업사원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모르는 거죠. 제 거래처 중에는 횡령사고, 여직원에 의한 횡령사고가 있던 것도 종종 있었습니다. 결국 돈 관리, 기업의 자금 관리의 마지막은 누구냐?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대표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깨알 같은 홍보. 제가 그래서 노션으로 고객 관리 툴을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깨알 같은 홍보라고 한 것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판매해 볼까 생각 좀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컨설팅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금 관리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관리팀, 영업팀 구분 없이 장부를 만들고 매니지먼트, 매출장, 매입장 이런 거 만들어서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이런 거를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노션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작은 곳이고 체계가 없는 것일수록 단순하지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건 컨설팅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은 시스템이 훨씬 더 중소기업에게는 효과적일 거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명명백백합니다. 악성 매출 채권, 특히 장기성 매출 채권은 악성 매출 채권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이건 진짜 독이지 독. 그래서 수금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에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영업사원이 1차, 관리사원이 2차, CEO가 최종 해서 반드시 어떻게 수금 관리를 하고 매주 돈이 돌고 도는 걸 체크해야 됩니다. 결국 한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야. 뭐 자금 일부를 쓰는 거야. 혹은 자금 수지 계획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장. 자, 매출 채권 마지막 얘기인데 이제 받을 수 없거나 다 받을 수 없으면 대손 손실 처리하는데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비용. 세무조정 계산서에 보면 종종 빠져요. 그런데 이건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손율 적용 방법은 그냥 1%를 대손 충당 요게 매출 채권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써요. 거의 1000개 중에 999개 남아 쓸 거야. 연령 분석 적용 방법 쓰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본 적이 없어요. 두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아시고 대손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 파란색. 대손은 못 받는 돈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못 받을 것 같으면 뭐 해야 돼? 거래를 끊어야 돼요. 결국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처와의 수시로 거래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영업사원이 가면 그 회사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냐 수금이 예를 들면 매달 30일이면 정확하게 들어오는 게 한 달 늦어진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CEO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대손이 됐어. 그러면 이제 비용으로 떨어야지 뭐 그쵸? 대손 비용 떠는 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잖아요. 뭐 부도가 확정된 경우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최대한 비용을 반영해야 되고 또 대손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런 행위들이 필요하거든요.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시고 세무사 사무실에선 구차는 잘 안 해줘. 예, 그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세무사를 저는 많이 봤어.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됩니다. 야, 이건 도저히 못 받으니까 비용 처리해줘.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려줘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별로 그 신용도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출 채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매출 채권은 중요해서 1, 2로 나눠서 얘기했나? 그랬나 모르겠네. 다른 것들도 긴 게 있으니까.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는 유동자산 중에 허수의 유동자산 요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얘랑 비슷해요? 우리 저기 AI 이미지랑 AI 이미지가 옷이 좋은데 저 색깔의 옷이 얘가 없어. 제가 밖에 나갈 때는 안경을 잘 안 끼는데 최근에 안과를 갔다 왔어요. 여기 눈이 좀 뭐가 이렇게 좀 이물감이 들어서 안과에 갔다 왔더니 뭐 이물이 생긴 게 아니고 눈도 이렇게 피부처럼 거칠어진대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게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평생 안 넣던 인공 눈물 넣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습 효과가 눈동자에도 있어야 되나 봐요. 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바깥 바람이 가장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눈에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갈 때는 안경을 끼고 다녀야 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필요하신 내용들은 제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3월 힘차게 시작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는 좋은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회계로 컨설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여러분 CCF CEO 캐시플로우 강의는 제가 3월 둘째 주부터 멤버십 전용으로 해서 이게 거의 4시간짜리 강의였는데 한 번에 4시간을 할지 30분 쪼갤지 고민해 보고 이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도 좋은 출발 이루시길 바라고 정말 부탁합니다. 구독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